자,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리 좀 남의 일 아니라서 참 걱정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게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중동에서 또 전선이 하나 크게 형성이 되면 네. 이 아시아의 우리 안보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이 현역에 있을 때도 항상 그 남침 예측을 할 때 네, 북한이 이제 그 미국의 힘이 중동, 유럽 네, 이 분산될 때 도발할 것을 제일 우려를 하고 사실은 대비를 하고 그랬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굉장히 고심이 큽니다. 네,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이 네, 동맹을 강화해서 이렇게 확실히 대비를 하고 있지만 네, 미국도 이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엊그제 그 대변인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한국 안보는 뭐 이런 사태에 관계없이 확실하게 지킨다 하고 예, 말은 하던데 우리가 그것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중동전이 지금 확산을 막으려고 바이든 대통령도 18일 날 거기 가신대요. 네, 그런데 그 중동 전쟁 저 이스라엘하고 그 레바논 이 사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뭐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저기 확전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은근하게 불이 지펴져서 확산되기를 또 바라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 러시아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어찌 보면 수렁에 빠졌는데 네, 그 힘이 그쪽으로 전환되면서 자기들이 유리하기를 또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뭐 나라들도 미국 힘빼기 네, 위해서 또 그게 은근히 확전을 부추길 수도 있고 또 그 중동 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거기서 이란이 직접 개입을 하고 네, 어디까지도 그 편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쪽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게 확전될 때 우리 안보에 불똥이 튀기지 않도록 할 것이냐, 네. 불똥이 튀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특히 북한의 동향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예의주시하게 지켜보면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의 힘이 지금 정신없이 분산될 때 오판을 할 수 있거든요. 김정은이가. 네. 그게 걱정이죠. 거기다가 뒤에서는 푸틴과 시진핑이 슬쩍 이렇게 김정은이 만난다잖아요. 네? 푸틴하고 그 시진핑이 만난대요. 예, 만난대요. 네. 그래서 만나서 저 사람들도 어떤 공작을 꾸밀지 모른다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중동 전쟁이 저기 단순히 뭐 우리한테 경제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안보 불똥이 뛸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 안보팀에서는 철저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이제 저희가 한미동맹 국건이 하면서 핵을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론이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핵무장 자제로는 신중론자였는데 네네. 최근에 돌아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선이 돼버리면은 네.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양반 그 자수전 다 나왔잖아요. 그 뒤에 네. 그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문재인 정권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고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도 뭐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소미아도 탈퇴를 해버리고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이 볼 때 한국 이것들 이거 여태까지 지켜주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
더 이상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지만 네. 그런 생각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건 확실하게 차단이 되고 네. 그냥 보고는 됐지만 국제 환경 관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이 핵을 갖겠다고 나섰을 때는 EU라든지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게 옵니다. 우리한테 네. 탈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우리가 국제적으로 고립이 돼버릴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함부로 이거는 핵무장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핵무장은 해서는 안 되고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를 더 고도하고 정밀화시켜서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하면은 바로 순간적으로 평양을 완전히 정전 지도부와 평양을 한순간에 박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체 역량을 갖추고 훈련하고 대비해야 된다. 네. 봅니다. 미국 전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령관님은 이제 현역 시절에 각종 그 정보를 접하셨을 텐데 우리가 핵이 없어도 저쪽에서 핵을 하나 만약에 쏘면은 순식간 내에 말하자면 역습해가지고 평양을 다 초전박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일부 제한되지만 우리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핵 없어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예. 고도화시키고 예. 정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아. 사실 우리 여기는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전쟁을 하면 우리 민족은 공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핵무장도 그리 쉽게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억제력 아닙니까? 전쟁을 억제시키는 게 상대로 하여금 감히 전쟁을 못하도록 우리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면 감히 못 쳐들어오는 게 그게 억제력이고 그게 평화 아닙니까? 그럼 그 억제력이 틀림없는데 네네. 모두 쓰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그 억제력을 가지려다가 더 큰 거를 잃을 수 있으니까 네. 어느 대통령님들 지금 윤 대통령님들 핵무장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겠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핵무장은 절대로 그거는 우리 이 대표께서도 예. 실한 수단이면은 틀림없지만 네. 그건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한 달 이내 즉각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필요가 있다. 예. 준비를 해놔야 일본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 암암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뭐 투발 수단이나 로켓 미사일 이런 체계는 다 갖춰져 있잖아요. 네. 플루토늄도 뭐 좀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부터 다시 생성을 해야 됩니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그건 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네. 뭐 한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시도도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우리도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역량은 너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역량을 우리가 갖추면서 네. 그 역량을 갖추면서 어쨌든 기존 재래식 무기로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라 해가지고 완벽한 방어체계를 구축했지만 미사일이 막 날라 동시다발로 오니까 그걸 다 못 막잖아요. 그러게요. 예, 북한의 방사포라든지 장거리 장사정포. 장사정포 이런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우리 수도권 또 미사일로서는 한반도 전체를 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고 화학탄 거기다가 여기나 이제 핵까지 장착해서 쏘면은요. 네. 이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 있는데 예. 여기에 우리도 같이 해서 하다 보면 진짜 결국 핵전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저는 그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너무 저렇게 대결적인 자세, 예. 이것만 계속 가는 것은 이건 나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나 과거 정권처럼
그냥 비굴하게 막 가서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네. 막 가서 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당당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 관계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정책도 펴야 됩니다. 아, 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저기 뭐 김일성 왕조 체제를 현재는 유지하는 것이 목표고 네. 그다음에 찬스 오면 우리 먹는 것이 목표면 틀림없고 하지만 우리도 그쪽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쪽에 들어가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전략도 구사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령관님 말씀은 이제 대화도 한쪽으로는 추진하면서 우리의 강한 억제력을 또 우리 체제를 갖추고, 예. 체제를 공고하는 것이 1번이고 네. 그 바탕 위에 대화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거의 저 개인적인 신념이에요. 예. 하는 거죠. 아니 저는 과거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저 책에도 그렇게 다 써놨어요. 네. 김정은이가 오판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가요? 그런데 그 북한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미국의 전력이 네. 자기들이 도발을 진짜 그 결정적인 도발했을 때는 자기들도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무서워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중동전 저거는 저거는 이제 일어나고 있는 제가 말하는 것은 전면전을 대비하자는 게 아니고 예. 국지 도발이라도 쟤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윤석열 정권을 그 코너로 몰기 위해서 저런 분위기 편성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전면전은 못한다, 북한이. 전면전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쟤들 알고 있어요. 예. B-52 폭격기도 그 최초로 우리 땅에 와서 내려앉는 모습도 그 언론에 나오잖아요. 예. 예, 우리 역량 플러스 그 미 전략 자산은요 15분 이내에 평양이고 주요 북한의 표적들을 초토화시킬 준비 이미 다 돼 있고 예. 훈련하고 해왔어요. 아,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과 뭐 저거 하마스 전쟁이 있고 미국의 힘이 분산돼서 우리도 김정은이 오판하여서 더 도발하면 안 되나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왜? 김정은이가 지네가 무서워서 도발 못 한다. 해면은 15분 내에 북한은 다 초토화된다. 끝낸다 하는 걸 알고 그러나 중동령이 확산이 되고 네. 저기 글자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미 지상군이 들어가고 미 전력이 진짜 분산되면은 네.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김정은이 합세해가지고 전면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 되면 전 세계가 이제 불바다 되는 거죠. 그게 걱정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예. 그다음에 국지 도발, 네. 국지 도발.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북한이 안보에서 코나 몰려 있잖아요. 네. 대남 수시에 몰려 있고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추종 세력들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 돌파를 위한 어떤 국지 도발 네. 그걸 우리 국방부나 합참에서 잘 분석을 해서 네. 그 태세를 갖추고 훈련을 하는 이런 정도의 대비를 갖추고 네. 그 한미 이 공조는 이미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전면 전쟁에 의한 그 어떤 전쟁 예. 이거 우리 국민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아, 그러시군요. 아유, 안심이 되네요. 사령관님 말씀 들으니까.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사령관이 보실 때 육사 이제 뭐 한 7, 8년 후배 될 텐데 뭐 믿음직스러운 장군입니까? 아니면은 뭐 정치 군인입니까? 그건 뭐 제가 또 후배인데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예.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조금 강경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뭐 남북 그 9.19 합의도 그 폐기해야 된다 뭐 하면서 계속 그 예. 북한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주장은 그 안보 수장이 되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음. 지금 우리가 북한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막 그 야단 칠 수 있는 유일한 게 그 9.19 합의인데 예. 그 내용도 가만히 뜯어보면 진짜 서로가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 민족 간의 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놈들이 안 지키잖아요. 그놈들이 안 지키니까 예. 안 지킬 때 너희 새끼들은 왜 안 지켰냐 하고 그것과 매질을 해야죠. 아. 그런 것도 없으면 매질할 것도 없잖아요. 아, 그런. 그런데 대화로 접근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
계속 싸움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고도의 전략 전술이 필요하군요. 고도의. 그럼요. 한 수 위로 가야 된다니까요. 네. 이런 소리 하면 막 이봉규 내 그 유튜브 대답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막 입에 땀물 섞는 저 욕을 하고 말이죠. 제가 현역 때 유일하게 그 정신교육 체계 다 만들어서 네. 대북 정신교육 저 혼자 하고 있었어요.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네, 아무도 안 할 때. 그러게 혼자 고분분도 하신 거 이제 아는 사람 다 압니다. 했고 태극기 집회 당신 나보기나 했냐고 막 댓글 뜨는데 태극기 집회 제가 처음 불붙인 사람이라니까. 처음 하신 분이죠. 그럼요. 근데도 그런 것도 모르고 저보고 막 저런 요약한 게 김무사령은 해서 이 나라 꼴이 이런 댓글을 드는 사람들이다니까. 저는요 네. 정말 이 땅에 절대로 전쟁은 나서는 안 되겠다. 예. 전쟁이 나면은 피해를 최소한 가운데 북한을 그 평양을 녹여버려 자유통일로 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예. 전쟁을 하면 우리 민족은 통일을 해도 공멸이니까 예. 어떻게 해든지 우리가 완벽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하고 대화까지 해서 네. 전쟁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서 자유통일로 가야 된다. 예.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래서 너무 중동정각 저도 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여기까지 너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근데 전혀 뭐 우려하지 않을 요소는 없는 건 아니지만 예.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예, 너무 걱정하지만 우리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예. 군은 군대로 나름대로 대비태세를 갖추고 예. 예, 그렇게 해서 가면은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저 미국하고 또 일본하고 잘 협력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함부로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안심이 되네요. 자,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그 국제 정치에도 현실주의가 있고 이제 자유주의가 있거든요. 현실주의는 이제 힘에 의해서 강력한 힘으로 억지력을 가지면 그게 평화가 온다. 그런 거고요. 자유주의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유도해야 된다. 두 가지 다 틀린 말이 아닌데 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잘 그 이렇게 밸런스 있게 그래서 이제 국방 같은 것도 현실주의가 한번 이제 집권을 해서 이렇게 강하게 억지력을 하고 대화를 하는 자유주의가 또 대화도 이렇게 물꼬도 좀 두고 전쟁 중에도 대화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참 국가가 고도의 전략 전술로 국제 정치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평환 사령관 말씀이 핵이 없어도 북한은 먼저 도발을 하면 15분 내에 초토화시킨다. 한미 전략 자산이 핵이 없어도 15분 내에 그냥 박살이다. 그거를 북한도 안다. 그래서 전면전은 감히 벌리지 못한다.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이 이제 안심이 이제 되면서도요. 하마스도 이스라엘의 전력을 알거든요. 근데 저렇게 오판을 내서 저렇게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아, 전쟁은 오판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던 적이 없어요. 이 지구상은 언제나 전쟁은 세계 어디서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 한반도에서만 전쟁이 없다? 이것만 너무 방심하다가 큰일 나는데 하여튼 너무 크게 걱정할 거 없는 거는 한미동맹만 굳건히 하고 그러면은 뭐 큰 걱정 없는데 이제 미국이 혹시 또 대통령이 또 바뀌어가지고 아메리칸 포스트 하면서 야 한반도에 있는 미국 자산 빼자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픈데 22,000명인가요? 22,000명 이내를 감축을 못한다는 법안을 미국에서 해놨어요. 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들어와도 전면 철수는 법 때문에 못합니다. 그것도 조금 안심이 되고요. 하여튼 두 가지다. 두 마리 토끼니까 우리가 현실주의로 강력한 우리 국방으로 강력한 무기체제, 강력한 의지 이런 걸로 억지력을 갖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슬슬 얼르고 뭐 먹인다고 이렇게 슬슬 두 가지 다 필요해 보입니다. 아, 어렵네요. 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게 오늘 포인트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